네, 경주 APEC, 즉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성대 사회과학대학의 김두원 겸임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경주에서는요, APEC 문화창조산업 고위급 회의라는 것이 열리고 있습니다. 약간 낯선 이름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회의인가요? 그러니까요. 10월 말 전 세계 이목이 경주로 쏠리죠. 네. APEC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APEC 문화산업 고위급 대화가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고위급 대화는 21개 회원 경제체인 APEC에서 문화산업 분야 장관급 인사만 골라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인데요. 이것이 1989년에 사실 창설된 APEC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네, 즉, 그래서 낯설군요. 맞습니다. 네. 처음으로 있는 일이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게 좀 이례적이고요. 회의는 올해 APEC 주요 의제인 연결, 혁신, 번영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미래를 조망한다라는 의미인데 문화산업의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어느 정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K컬처 전 세계로 스프레드아웃, 즉 확산되고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공동 사업을 통해서 인적 교류를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APEC은 말 그대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협력체에서 주요 의제로 문화를 다룬다. 그리고 문화의 각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런 얘기인데 문화가 경제협력체의 의제가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APEC은요. 사실 전 세계 GDP의 61%를 차지할 만큼 강력한 지역경제 협력체입니다. 네. 주로 다뤘던 것이 무역이라든지 투자, 에너지, 디지털 경제 등이 경제 현안으로 다뤄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9년 APEC 창설 처음 이래 처음으로 문화산업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 자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화창조산업이 본격적으로 다뤄진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올해를 기점으로 이 문화산업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문화산업이 글쎄요. 새로운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주목받으면서 문화의 의제가 이제는 글로벌리 주요한 공통산 의제가 됐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최희영 문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문화창조사업은 단순한 문화 표현을 넘어서 일자리와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강조하면서 AI, 디지털 혁신으로 콘텐츠 소비가 결국 폭증하는 만큼 APEC 차원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 콘텐츠가 돈이 된다. 이런 사실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시대지만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된다니 참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싶은데요. 실제로 그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죠. 이제 숫자를 좀 다뤄봤는데요. 네. 6%와 6.2%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자, 오늘날의 문화산업은 단순히 서로 간의 교류를 넘어서요. 이제는 디지털 시대의 경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GDP의 6%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산업이 됐고요. 네. 또한 유네스코에 따르면 문화산업 종사자는 전 세계 노동력의 6.2%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GDP의 6% 정도의 산업 규모를 갖고 있고 일자리 창출은 6.2%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특히 K 콘텐츠, 이제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는데요. 2023년 기준이요. K 콘텐츠 수출액이 무려 133억 달러 수준입니다. 하나로 약 17조 원입니다. 2005년 대비 10배 가까이 성장했는데요. 주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그러면 2차 전지, 전기차, 가전 등등이 있는데 수치를 보면 놀랍습니다. 2차 전지는 약 한 100억 달러, 전기차는 98억 3천만 달러, 가전은 80억 6천만 달러. 즉 K 콘텐츠 수출이 뛰어넘었네요. 맞습니다. 이런 주요 품목들보다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 파생 효과도 상당 부분 있는데요. 한국수출입은행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컨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도 1억 8천만 달러 함께 증가하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엄청난 파생 효과를 가지고 있군요. 맞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K콘텐츠의 영향력은 단순한 경제적 수치를 넘어서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 결과가 증빙하는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더 긍정적인 또 막대한 외부 효과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과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걸어다니는 수십 개 중견 기업으로 불리는 우리의 자랑 BTS라든지요. 또 제가 좋아하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도 떠오르는데 교수님이 한 명의 스타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이게 어떤 수치로 조사된 게 있나요? 맞습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을 흔히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죠. 인플루언서가 하나의 비즈니스화됐고 그 비즈니스의 가장 근본에는 팬덤이 있습니다. 즉 팬 비즈니스가 상당한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흔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 경제 효과, 팬덤 경제 효과는 더욱 거시적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스위프트의 작년 투어 티켓 수익이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조 단위네요. 맞습니다. 대중문화 사상 역대 최고치입니다. 투어만으로 지난해 미국 경제에 일으킨 효과가 57억 달러, 한화로 7조 7천억 원입니다. 네. 굳이 비교하자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 한 673조 원 정도 되는데요. 1.1%. 네. 테일러 스위프트 자체가 한국 예산의 개인이 1.1% 상당의 규모로 버금갈 만큼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네, BTS도 좀 소개해 주시죠. 맞습니다. BTS, 우리들 자랑이죠. 걸어다니는 수십 개의 중견 기업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군 입대 전에 BTS가 연간 5조 5천억 원, 약 4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으며 이는 한국 GDP에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약 0.2%. 네, 대한민국 GDP의 0.2%를 BTS가 벌어들이고 있었고. 맞습니다. 네. 강릉에 가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BTS의 팬클럽 이름이 아미입니다. 네. 아미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방탄소년단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버스 정류장을 세운 건 아니고 BTS 앨범 자켓에 사진 촬영을 위해서 바닷가 모래시장에서 세워놓은 촬영용 세트인데요. 아미들이 전 세계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이곳에 가서 사진 촬영하는 것입니다. 네. 전략적 접근이 대성공한 관광 개발 케이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얘기도 참 재미있고 할 얘기가 많은데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시간 관계상. 잘 만든 문화 콘텐츠 하나가 불러오는 경제 효과, 실로 막대합니다. 지금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K-팝 데몬 헌터스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영상을 잠깐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I was a ghost, I was alone. 두어진 길 속에 Given the throne, I didn't know how to believe I was the queen that I'm meant to be. I lived two lives, tried to play both sides, but I couldn't find my own place. Caught a problem child, 'cause I got too wild, but now that's how I'm getting paid. 끝없이 on stage, I'm done hiding, now I'm shining like I'm born to be. We dreaming hard, we came so far, now I believe we're going. 네, 여러분 화면으로 생생하게 보신 것처럼 이 캐대헌이 한국 음식, 또 굿즈 시장, 관광 이런 데까지 파생 효과를 낳으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잘 나가던 기존의 K 콘텐츠들에 더해서 이 K-팝 데몬 헌터스까지 합세하면서 세계 각국은 한국 문화 산업의 성과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경험을 배우고 싶고 또 협력도 하고 싶고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나요? 네, 가장 먼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최근에 국빈 방문이 있었죠. 네. 그것을 계기로 애니메이션,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양국의 문화산업의 교류를 경제인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먼저 제안했고요. 2030년까지 문화산업 비중을 베트남 GDP의 약 7%까지 성장시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창조산업 육성 정책을 배우겠다라고 발벗고 나섰고요. 중국은 뭐 말도 그럴 것이 중국과 일본은 예전부터 네. 한국의 K-팝과 K-컬처, K-문화를 배우겠다라고 앞장선 나라 중에 하나고 재밌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 비전 2030의 엔터테인먼트 발전을 계획하면서 네. 그것의 가장 중심에는 한국의 K-컬처를 따라잡겠다, 배우겠다, 한류를 주목하여 관련 시장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나라들 중에서 저는 특히 인도네시아가 눈길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 통상 공여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한 ODA라고 해서 공적 개발 원조는 인프라, 즉 시설 분야라든지 복지 분야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례적으로 공여국인 우리나라에 콘텐츠 인력 양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콕 집어서 이 분야를 요청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ODA 그러면 과거에는 투자라든지 네. 경제 산업 전반적인 원조였다면 인도네시아가 특이하게 한국의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의 공적 개발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가만 살펴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호의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 약 호감 비율 86.3%로 1등입니다. 하하. 네, 그만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문화 또 한류의 실태 조사가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자체적으로 ODA 즉 공적 개발 원조 자체를 한국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협력하는 데 발벗고 나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런 가운데 세계가 한국의 문화 산업을 주목하는 가운데 우리의 주도로 에이펙 문화산업 고위급 대화가 처음 열리게 된 것이죠. 자, 교수님, 이 회원국들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뭐 성과들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성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발을 떼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공동성명 채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 가지의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연결입니다. 영내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관광을 장려하면서 문화경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 첫 번째 연결이었고요. 두 번째는 혁신입니다. 한국의 자랑인 디지털 경제와 AI를 접목해서 이런 K 콘텐츠 더 나아가서 K 문화를 전 세계로 스프레드아웃, 확산하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주제는 번영입니다. 문화창조 산업의 가치를 재확인하면서 아태 지역의 문화창조 산업의 협력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라는 성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에이펙 문화산업 고위급 대화는 이번이 첫 출발인 만큼 앞으로도 좀 계속 지속돼 나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보고요. 우리나라가 문화산업 분야의 논의를 이렇게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앞으로도 이 문화강국의 위상을 지켜나가는 게 참 중요할 텐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매우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는 민간 쪽에서 일어나는 자생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큰 그렇죠. 분야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발벗고 가장 뒷짐지고 있으면 가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K컬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요. 지난 18일에는 평화가 경제 안정의 토대라면 K컬처는 국력 신장의 새로운 동력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이 뇌리에 박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이번 정부도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자, 문화산업 고위급 회의가 에이펙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김두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